자, 이게 사법개혁 3법은 입법이 됐고 이후에 집행되는 과정들 사실 이게 끝은 아닙니다. 더 있어야 한다. 뭐 아까 얘기했던 법원행정처 폐지라든지 더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미 입법이 된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좀 봐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봤고요. 우리 오늘 김정환 변호사 좀 일찍 가셔야 돼가지고 이 이야기를 가시기 전에 꼭 해야 돼서 자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하나의 기사를 링크를 같이 했었는데 김성태 이재명에게 돈 안 줘 검찰 장난쳐 녹취 나와 그러니까 이런 녹취가 나왔다라는 시민언론 민들레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SNS에 어떤 글을 올렸냐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 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입니다. 지금 화면에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의 게시글을 올려놨는데 시민언론 민들레와 오마이뉴스가 특별 점검팀을 만들어서 지난해 9월에서 10월 법무부의 이 특별 점검팀이 작성한 1600여 쪽 분량의 문건을 입수해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보도 내용이 굉장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뭐 이렇다 저렇다 설들이 많이 있었고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었는데 문건으로 확인이 됐고 녹취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죠. 자, 제가 오늘 오전에 이 기사를 보고요. 이 기사의 사실관계에 입증이 되면 이게 법 왜곡죄예요. 그렇죠. 이거 법 왜곡. 이게 법 왜곡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 어떤 내용이냐?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부가 되어서 정권이 바뀌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흔히 얘기하는 연어 술 파티 이 사건 관련해서 특별 점검팀을 꾸렸고, 뭐 수원 구치소라든지 여러 실태 조사를 쭉 진행해 왔었는데, 2023년 1월부터 1년 동안 수원 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그리고 이 연어 술 파티 의혹의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등장인물 관련된 이 접견 녹취록이 있는 거예요. 몇 가지를 여기서 이제 짚어볼 텐데 하나하나 보다 보면 그 법 왜곡죄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자, 일단은 2023년 1월에 김성태라는 인물은 태국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때 이미 이게 도주해 있을 때였거든요. 도망가서 외국에 있었던 것인데 태국과 체포가 돼서 우리나라로 송환돼서 올 때 공항에서 저 이거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네. 당시 이재명 뭐 당시에 그 지사 그리고 뭐 대표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물어요. 이재명 씨와 전화한 적 없다. 전화번호도 알지 못한다라는 입장을 냈다가 수원지검에서 집중 조사를 받죠. 그리고 구속 이후에 약 한 10일 정도 지났을 거예요 아마. 갑자기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송금을 했다라는 식으로 진술이 바뀝니다. 이때부터 흔히 말하는 대북 송금 사건이 진행이 되는 건데 접견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을 나왔다는데 이거 좀 읽어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뭐 끝날만 하면 뭘 또 내놓으라 하고 뭘 내놓으라는 거야. 내가 뭐 은행 금고요? 뭘 또 내놔? 있어야 내놓을 거 아니요. 진짜로 XX 욕입니다. 이재명이한테 돈 줬다고 뭐 있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거짓말도 아니고 뭐 까고 열받아 가지고 욕입니다.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수법들이 똑같네.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죄송합니다. 정직하들들 못해 이 더러운 놈들아. 듣든 말든 나가기도 싫은데 이 개들아.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접견이라는 것은 옆에 교도관이 있는 거죠? 있죠. 네. 이게 변호인 접견을 아마 한 걸로. 이게 지금 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자 접견, 그러면 전화 녹취. 아마도 이런 것들이 있을 그러니까 겁니다, 저는 교도관이. 지금까지 안 알려졌던 게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지금 보세요.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관계가 없고 난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얘기했던 사람에게 검사라는 사람들이 이재명에게 돈 줬다고 얘기하라고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야 좀 더 내놔봐. 그랬더니 이 김성태라는 사람이 뭘 또 더 내냐? 뭐 쥐어 짜면 나오는 뭐 내가 뭐도 아니고 등등등의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부터 그냥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 거짓말 짜고 한 거가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증거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제 검사가 이걸 막 알았으면 사실은 본인이 지금 조작한 거잖아요. 조작하려고 그렇죠. 한 거고요. 오히려 증거를 만들거나 증거를 확보하려고 없는 거를 지금 했던 거잖아요. 사실 이 내용들을 저희가 다 하나하나 이제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그건 시간 관계상 어렵다고 보면 이제 기사를 확인해 보시면 좀 될 텐데 자 맥락은 이래요. 그러니까 김성태라는 사람이 이재명 모른다 그랬는데 조사받고 나서 이재명에게 돈을 준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논리를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왜 줬고 누구를 통해 줬고 이런 것들의 면면에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왔던 뭐 안부수라는 인물의 등장 그리고 안부수 외에도 그 연어 술 파티 할 때 같이 있었다는 사람들 그리고 이 KH 그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배상윤 회장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실 이 수원지검 1313호 13호. 여기에서 이 배상윤이라는 사람과 김성태가 통화를 하게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이 사람들이 같이 돈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서로 이제 몰랐던 내용들을 알게 되는 이런 내용들의 녹취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비어있는 논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 인물도 등장시키고 저 인물도 등장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이 사건에 우리가 이게 모두 1600쪽이고 저도 이제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그거 받아가지고 다운받아 놓고 왔는데 아우 프린트하려고 하니까 엄청나던데요. 여튼 한 번쯤 이제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증좌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국정조사의 맥을 어떻게 짚을 것이냐 예. 이건 건데요. 현직 검사들이 있지도 않은 증거를 조작해서 어떤 정치인의 생명을 쥐고 흔들려고 했었던 어마어마한 정치 사건이 된 겁니다. 근데 본질은 뭐냐면 왜 현직 검사들이 이렇게 했느냐. 대통령인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에 해당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또는 대표를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한 한 목적으로 현재 검사들을 동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만든 겁니다.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위례 백현동, 성남 FC 8건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변호사비 대납 사건 거기서부터 그러다가 시작해서 쌍방울 예. 그래서 이제 대북송금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서사는 거짓말로 점철된 조작으로 점철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으로 놓고 이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다. 이런 방식으로 동원되면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파괴인 거예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죄책감도 없고 뭘 잘못했냐라는 태도로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서 현직 검사들이 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특히 당시에 박상용 검사나 이런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이거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그 TV조선이었나요? 그 조선일보였나요? 어떻게 나왔죠. 유튜브에 출연을 출연을 했더라고요. 했잖아요. 현직 검사가 출연해서 본인의 유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던데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김정환 변호사 꼭 가셔야 되니까 이 건에 대해서 네. 총평 및 우리 김정환 변호사가 생각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우선 접견 녹취록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먼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변호인 접견이라는 거는 재판과 관련된 방어권 보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략을 서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 그 비밀 접견을 예, 합니다. 예. 전편. 근데 이 일반 접견은 이 사람들이 범죄와 관련된 혐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화를 녹음을 하거든요. 이 녹음이 실제 재판에서 녹음 자체가 증거로 쓰이기도 해요. 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접견 녹취록을 관련된 검사들은 다 이미 알고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예. 예.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건 한두 명의 검사가 덮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조직적인 거죠. 조직범죄, 조직범죄. 조직이 얼마나 비겁한지를 보여주는 저는 이 접견 녹취록에서 이 증거가 나왔다고 했을 때 야 역시 검찰이란 조직이 이렇게 상명하복식 비겁한 논리로 돌아가는구나. 예. 그 생각을 먼저 했었어요. 이게 진짜 이게 한 명의 검사가 이걸 이렇게 마음을 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관련된 내용을 수상하는 검사, 공판 검사 이런 사람들이 쫙 다 이 내용들을 지금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장성 기자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검찰이 조직적으로 뭐 한두 명의 검사가 아니라 아니면 뭐 미필적 고의 등등까지 갖다 붙이면 이 검찰 조직 전체라고 봐도 그렇죠. 무방하다고 그래서 없어지는 보는데요. 거예요. 예. 이 찌질은 짓을 그러면 했으니까. 이 행위에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이렇게 범죄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중범죄자를 만들어 가지고 없애려고 했던 그 일의 이익을 보는 자 누구이냐?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돼서 모두가 그래도 뭐 0.73% 표 차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잘할 거라고 다들 기대하고 잘해주기를 바랬던 예.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한다는 게 이렇게 정적 죽이기를 하는데 현직 검찰을 동원했고 그 현직 검찰들은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모르겠어요. 법률가들이. 그럼 그때 법무부 장관은요?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이요. 한동훈도 마찬가지죠. 알죠. 예. 같은 거라고 봐야 되는 맥락이라고 겁니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짚어봐야 돼요. 요 말씀하시고 일어나셔야 예, 됩니다. 검사들이 수사를 할 때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죄야라고 현상을 보고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검사들이 수사 잘한다는 검사들이 수사를 배우는 게 수사 시나리오를 짜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얘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거야라고 해가지고 현상을 갖다 맞추는.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조작되는 거고 오히려 그 유리한 증거가 있어 숨기게 되는 거. 지금 이런 증거가 있으면은 검사는 법상으로 정말 공익의 대변자, 이러이러하면 그 관련된 재판, 이재명 씨는 억울하겠네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수사 시나리오 상에서 벗어나잖아요. 예.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 때문에 예. 이런 현상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였죠. 근데 여기에 언론이 얼마나 끔찍한 악마화를 언론 얘기하기 전에 했습니까? 우리 김영환 변호사 네. 예, 네. 먼저 좀 보내드리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개강을 하는 바람에 제가 아이고. 수업 때문에 예. 혹시 그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학생분이 계시면 개강 축하합니다. 네. 예. 네. 먼저 열심히 일어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박준 변호사하고 네. 장윤선 기자 두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자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이거 검사들이 다 알고 결국은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정책 목적을 위해서 부역 활동을 한 거라고 봐야 돼요. 좀 전에 우리 김정현 변호사 얘기한 게 그게 그림을 그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네. 우리는 특수부가 잘하는 예. 게 스토리텔링. 예. 그림을 그려요. 아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를 그려놓고 거기 이제 사실은 어떤 사실관계 대전제가 법 적용시키고 그래서 결론은 이 법 적용에 맞아떨어진다. 이 범죄네 처벌하자 이런 구조거든요. 자기가 그려놓고 딱딱딱 맞춰 넣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다가 이게 안 맞는 게 나오면 안 하든가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통제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야 뭔데 뭘 갖고 왔냐 이러면 그렇죠.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재권마다에 뭐가 있을 다 텐데 있죠. 그것이 다 통과됐다는 근데 거죠. 이거는 한 몸이 돼가지고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윤석열이 뭐 법무부 장관, 예컨대 검찰총장, 그 중앙지검, 수원지검 부장, 그러니까 평검사까지 다 똑같이 그냥 그렇게 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그림을 그리다가 비는 부분이 있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거기를 억지로 만들어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게 그거잖아요. 지금 다 그래서 나온 연어 거잖아요. 같은 거 예. 사맥이고 뭐 예. 협박도 그때 하고 그랬어요. 회유도 하고 처음에 하면서 대북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 대납이었거든요. 저는 뭐 이 사건 좀 관계도 있어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갑자기 대북 송금이 나왔길래 이게 뭔 소리야니까 어떤 놈이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대북으로 가보자. 제3자 뇌물로 가는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예. 대북 송금을 해서 김정은이가 받아 처먹은 거 되면 이거 야 그림 재밌네. 이거를 보고를 하니까 거기에 맞는 증거들을 사실관 끼워넣으면서 없잖아요. 없으니까 안보수 증언 받아내고 예. 김성태 너 이거 얘기 꼭 해줘야 된다. 그래야 그림이 그려진다. 이딴 짓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 어마어마한 시나리오 범죄 시나리오를 국가 권력이 짰다는 게 참 그렇죠. 기가 막힌 예.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대한민국의 권부에 해당하는 언론도 거기에 부역을 한 거고요. 맞죠. 네,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사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끔찍한 나라였던가도 확인이 되는 거죠. 윤석열이 그 자주 썼던 표현 중에 그 카르텔 있잖아요. 네. 이게 여기에 완벽하게 딱 완벽한 카르텔에 카르텔에 해당이 작동한 되는 그러니까 거죠. 저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오늘 시작이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보는데 예. 항상 계속 얘기를 해요. 이것만 잘못했나요? 사실 김건희 사건 막으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터진 거잖아요. 진실을 발견하는 건 첫 번째지만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부역했거나. 근데 좀 전에 우리 진행자 그 말씀했어요. 과연 그 검사들이 이익이 있냐? 무서워서 그랬냐? 아닙니다. 이익이 있습니다. 그림 잘 그리는 놈은 승진합니다. 승진하고 승진해서 뭐 막 올라갑니다. 막 올라갔다 마지막에 검사복 벗을 벗으면 변호사가 돈 엄청 벌어 제껴요. 네. 전관이 되는 거죠. 또. 지네 이익을 위해서 한 거지. 뭐 무서우면 안 하면 그만. 네. 저 같은 무섭잖아요. 아니, 근데 왜곡죄 걸릴 거 있잖아요. 안 할랍니다. 나 변호사 할게요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뭐 그게 검사든 부장 검사든 뭐 어떤 놈이든 했기 때문에 이놈들 이 검사들은 저는 끝까지 단죄를 해야 예. 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잘 나가는 검사가 됐던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뭐 조선 제일검 뭐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오래된 거죠. 사실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부터 저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기소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검사들을 오히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적으로 만드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반부패 수사 뭐 혹은 특수부 그 전에는 이제 뭐 공안까지 올라가는 검찰의 그 왜곡된 역사들이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분이 주장하기로는 과거사위원회처럼 검찰 과거사위원회 같은 게 필요한 거 아니냐? 필요합니다. 이미 저는 했었죠. 문재인 해야 정부 된다고 때도.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지금 윤석열 검찰의 과거사만 좀 뭐 가까운 과거라고 해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원하는 의원들의 모임도 있고 네. 당이 이제 정상적인 그러니까 정식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그게 조작 기소 및 이 공소 취소를 원하는 이 모임이 있는 거잖아요. 또 기구도 만들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예. 이게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공소 취소로 끝나는 게 맞습니까? 아니요. 이제 일단 공소 취소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12일 날로 예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정조사를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그 국정조사 요구서를 지금 보고할 계획이다까지 그렇죠. 나왔어요. 12일 날. 그래서 국정조사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사건 과정.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1600조에 해당하는 증거물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전체 조사를 하고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뭐 특검이 됐든 어디가 됐든 보내겠죠. 그래서 다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당시에 부역했던 검사들에 대한 뭐 기소나 뭐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저는 앞으로 싶습니다. 단죄를 좀 해야 되고 제 얘기를 조금 짧게만 드리면 저도 이제 군 검사를 좀 했었는데 제가 육군본부에서 근무할 때는 그 기능들을 다 형사 사건도 처리하지만요. 예. 지금 말한 반부패 특수 사건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뇌물 사건이라든지 군 검사도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건들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인지 사건도 있고 헌병에서 올라오는 사건도 있는데 인지 사건에서 무능함을 제가 많이 드러냈어요. 본인이 하다 보면 없어요. 그럼 그럼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능력 있다고 알려진 사람들은 그걸 지어내서 하는 거기서 거예요. 그림을 그린다는 그림을 거죠.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조선 제일검이라고 불렸던 한동훈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잘 파가지고 운하로 연결을 많이 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아까 우리 장윤선 기자가 지적해 주셨지만 언론이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렇죠. 부역한 그러니까 거죠. 어떻게 왜냐하면 보면. 공중전, 여론전이라는 게 굉장히 주요하게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 그분들이 언론을 활용을 잘했어요. 그래서 뭐 아니 서초동 빨간펜 서초동, 선생님 그러니까 네. 서초동 편집국장 뭐 이런 평가를 받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제대로 된 수사는 거기까지도 가야 된다. 그렇죠. 단순히 검찰 안에서 머무른다던가 안 이게 됩니다. 아니라 예. 더 많은 영역까지 볼 수 있는 이 국정조사가 됐건 향후 수사가 됐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